네, 안녕하세요. 네,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우리 오늘은 신생아기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면서도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그 미안함을 또 느끼면서도 앞으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엄마도 없습니다. 엄마도 실수를 하고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면 우선 엄마의 마음부터 편안해야 돼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요구와 몸짓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최대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고 가만히 아이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아이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아이에게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다양한 표정과 다정한 목소리만으로도 아이가 세상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환경만 제공이 된다면 아기는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진짜 갓 태어났을 때 0에서 1개월 아이들도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죠. 임신했을 때 태교했었죠. 그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이들은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잘 캐치를 하죠. 그럼 뱃속에 있을 때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 부모가 된 엄마 아빠는 갓 태어나는 이제 아기의 시간이 조금 낯설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발달하는 것이 청각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부모의 목소리가 낯설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한테들은 엄마 뱃속과 동일한 환경은 바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목소리를 통해서 그 목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뱃속에 있을 때처럼 동일한 말투로 아이의 기분을 예측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와 동시적인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적인 일과가 중요합니다. 동시적인 일과가 생소하잖아요. 그죠? 동시적인 일과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엄마를 대할 때, 엄마가 아기를 대할 때 서로 반응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몇 가지 규칙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잘 때 하루 한 번 이상 엄마도 함께 자야 됩니다. 함께하는 일과를 동시적인 일과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규칙적인 식사생활을 준비해야 되는 거. 엄마의 건강은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유 중인 엄마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컨디션을 살펴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집안일을 분담을 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금 분배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와 엄마의 동시적인 일과 교감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말소리로 자꾸 들려주세요. 수유 후에 아기가 기분이 좋게 깨어있는 동안에 태담을 나눴던 것처럼 온정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기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아이의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나랑 친숙한 목소리, 그렇지 않은 소리,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를 또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주로 교감했던 활동들을 갓 태어난 아기한테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될 때는 색 감각에 좋은 흑백 초점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갓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색감을 다 인지하지는 못하죠. 생후 3, 4주부터는 흑백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때는 흑백 모빌이나 패턴이 단순한 초점색으로 아기 시각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폼보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검은 색깔 스티치 붙이고 폼보드는 흰 색깔이니까 또 검은 색깔 스치고 그 패턴을 나타내는 것들을 판을 저희 아들한테도 많이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자장가에 아이의 이름을 넣어 불러주세요.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반짝반짝 뭐 은희별 아름답게 비치네와 같이 개사를 해서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이런 익숙한 음률은 엄마 아빠가 부르기에도 특히 아빠가 부르기에도 어렵지 않아서 자장가가 되어준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소음도 노출을 해야 돼요. 너무 조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생활 소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 적절히 생활 소음에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이후에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도 잠시라도 엄마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에서 3개월쯤에는 다양한 색상들을 보여주세요. 생후 3개월부터는 점차 색깔을 구별할 수 있고요. 다양한 색상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색감이 좋은 옷들을 입으면 아이의 관심을 유도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으면 관심을 끄는 장난감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로 고백하세요. 익숙한 동요의 노랫말을 아기의 태명이나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주세요. 동화 속 주인공 이름을 아기 이름으로 읽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며 노래를 불러주세요. 또 동화로 표현되는 거예요. 동화책에 아기 이름을 넣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적당한 책을 선택해서 아기 이름 넣어 마지막에 이야기해주세요. 이 시기의 아기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리기도 하고 점차 몸을 움직여서 다양한 시도, 운동 발달을 시작하는 시기예요. 따라서 이때의 청각 발달은 아이의 운동 발달, 언어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아이는 자연스럽게 청각이 발달하지만 간혹 느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세심한 관찰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청각 자극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기와 소통하는 애착놀이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개월가 태어났을 때 애착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임신기 했던 애착놀이를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아기를 많이 안아주고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 아이가 울 때 급하게 반응하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랄 수 있죠. 그래서 아이 신호를 살피면서 반응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안아주셔야 돼요. 엄마의 따뜻함을 넉넉히 느끼는 아이가 다음 발달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아주고 사랑으로 표현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정서 발달,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잊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세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아기를 품에 안고 사랑해, 아가야, 정말 사랑해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개월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베이비 마사지로 사랑을 전해주세요. 엄마의 스킨십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에 적정한 온도를 맞춘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나치게 푹신푹신한 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 아기 쭉쭉 마사지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천천히 옷을 벗겨주시고 이때는 단순히 마사지하는 것을 넘어가서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때를 알아가는 걸 중점을 키워야 돼요. 편안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움직이며 목소리와 눈빛 등으로 아이와 끊임없이 교감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2개월에서 3개월쯤에는 이제 조금씩 아주 간단한 수준의 옹알이로 리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1개월이 지나면 아기들은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온몸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해요. 다양한 소리를 내요. 이때 누군가 옆에서 대답해주면 아이는 계속 옹알옹알 해댑니다. 아기들의 옹알이는 엄마 앞에서 가장 힘차게 나오기도 하고 눈이 마주칠 때 힘차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기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맞추고 그래 우리 아기가 배가 많이 고팠구나 기분이 아주 좋구나 하며 적응적으로 응대해 주셔야 됩니다. 응대해줄 때 너무 빠른 속도로 하지 않고 천천히 단어를 길게 늘어뜨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구나, 좋았구나 하면서 약간 늘어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교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입모양, 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아기의 발성 연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아이들은 어른의 50배나 되는 강력한 오감을 통해서 엄마의 말소리와 얼굴 표정, 냄새 등을 기억하고 자신의 두뇌에 인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입력시킵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가장 친절한 곳이야.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내 엄마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행운한가 봐. 이런 자극들이 신생아들의 두뇌에 도착하게 되면 아기 두뇌에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맡은 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가 돼서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로써 아기 두뇌에는 긍정적인 시냅스가 형성이 되어 엄마와 아기는 애착이 든든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 걸기 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0에서 1개월에는 울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주세요. 빨개 같은 반사활동을 보이거나 트림, 딱꼭질, 재채기 같은 반사적인 생리적 소리를 냅니다. 이와 더불어 울음을 통해서 의사소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언어 발달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돼요. 초보 엄마 아빠에겐 아기 울음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때의 울음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 아이의 울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드러운 말소리를 들려주고 아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각 자극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주세요. 아기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언어 발달의 과정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아이에게 딸랑의 소리, 종소리, 빽빽이 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아기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 소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주세요. 1에서 2개월쯤에는 높은 톤으로 리듬감 있게 말 걸어주세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아기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 톤과 표정, 분위기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의 높은 톤의 목소리나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말소리로 말을 걸어주면 아기의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 은희야 불편했어? 금방 갈아줄게. 수유할 때도 은희야 맛있지? 냠냠냠 맛있게 먹어. 아이 웃을 때도 은희야 기분이 좋아요 까꿍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소리로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신생아의 정상적인 청각 발달과 언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 자극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가 경험한 청각적인 자극들은 이후 다양한 소리를 구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로폰, 캐스터네츠, 탬버린과 같은 악기, 소리나는 장난감, 곡물을 넣은 플라스틱 병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두드리고 흔들면서 아이에게 다양한 청각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딩동댕, 찰찰찰 같은 비슷한 말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2, 3개월쯤에 의성어 어때요 위주의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떼구르르 딸랑딸랑 주렁주렁 같은 의성어 어때요는 아기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아기를 소리에 집중하게 해주는 소리입니다. 딸랑딸랑이라고 말하고 실제 종을 흔들어주거나 짝짝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뼉을 치는 등 말과 실제 소리와 함께 들려주면 아이가 말소리와 다른 소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의를 조용하게 하고 엄마와 아기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때는 배고프지? 젖 줄까? 어머 똥 쌌네? 예쁜 똥, 자 목욕하자 등 하루의 일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아기와 정서를 공유해 주세요. 조금씩 더 다양한 일상적인 대화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 때부터 독립적인 인격체로 발달하는 아기들은 신생아 때부터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르게 반응해요. 모든 아기는 울음을 통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때 양육자가 바람직하게 대처했음에도 계속 우는 아이가 있는 반면 불편함을 느껴도 잘 울지 않는 아기도 있어요. 이처럼 아기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아이 성향에 맞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부모-자녀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기들을 돌보는데 다른 양육자와 아기의 특징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교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어적인 교감을 소통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언어 이외에 여러 표정, 말투, 눈빛 등을 통해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 교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많은 것들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 편안한 정서를 배우게끔 해주는 거, 아이가 소리를 모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의성어 어때요? 실상의 소리의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신생아기의
상호작용과 발달을 촉진하는 놀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얘기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